이제 거란이라고 하는 민족이 원래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뭐 시라무렘강 혹은 뭐 그냥 요 일대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점점 이제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몽골 초원까지 차지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거란하고 우리가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몽골이라고 하는 요 민족하고 뭔 관계냐라는 게 혹시 궁금하실 수 있겠는데, 혹자는 몽골의 선조가 뭐 거란이다, 몽골의 뭐 조상이 거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기록을 보게 되면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몽골 사람들이 자기의 선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이 거란과 관련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개의 이제 민족인 거고, 그리고 이제 거란족 혹은 뭐 아까 얘기했던 요나라는 아시다시피 이제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한테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 이제 나라가 없이 그냥 거란족이라고 하는 이제 얘들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금나라가 몽골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 그 금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거란족도 이제 몽골 제국에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때의 모습을 보면 뭐 몽골족이 거란족을 우리의 조상이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란족이 바로 이제 몽골족의 아래 피지배 백성으로 이제 편입이 돼서 활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요 거란이 뭐 몽골 역사에서 가지는 뭐 중요성을 한 가지 언급한다면, 거란은 원래 유목이 기본 베이스잖아요. 근데 요나라 혹은 뭐 거란이 점점 이제 확장되고, 심지어 지금의 만리장성 남쪽에 우리 연운 16주라고 이제 일부 그 땅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면서 농경 지역까지 통치를 하게 돼요. 일부 농경 지역을. 그렇게 되면 이 거란이라고 하는 국가가 이제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소위 우리가 뭐 교과서에서는 뭐 이중 체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러니까 유목민들을 통치하는 제도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농경민들을 통치하는 그런 제도가 또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 농경민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제도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거란인들이 조금씩 배워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란인 뭐 지식인들 혹은 거란인 관료들은 유목민을 지배하는 방식 그리고 농경민을 지배하는 방식, 이 두 가지를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란 계열 지식인들이 요 몽골 제국으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이제 몽골 밑에서 일하면서, 야, 너희들도 이제 농경민족을 지배할 때에 이런 제도 혹은 이런 방식을 한번 써봐라 라는 어떤 노하우를 전수해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몽골 사람들 처음에는 유목민일 때, 그러니까 유목민 베이스만 있을 때 이 농경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뭐 제도나 이런 것들은 뭐 더더욱 모르고, 그런데 이제 이 거란인 관료들 혹은 뭐 거란 지식인들이 이제 몽골 밑으로 들어와서 그런 노하우들을 조금씩 알려주게 되면서, 몽골도 이제 점점 이제 세계로 점점 확장하고 농경지대를 통치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춰 나간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몽골 제국이 그렇게 넓게 확장하고 농경지역을 통치할 수 있었던 데는 얘네들의 힘만으로는 사실은 부족하고, 뭐 거란이 됐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위구르라고 부르는 또 다른 민족도 있거든요. 이런 여러 민족들의 협업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해를 해야 훨씬 더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그 몽골에게 말하자면 이런 이중 체제의 노하우를 알려준 대표적인 인물로 나오는 사람이 야율 초제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성이 야율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야율 아보기, 그래서 야율씨가 이제 거란 국가의 이른바 황족이죠. 황실 집안. 거기에 이제 후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요 사람이 이제 칭기스칸 때하고 그 다음에 칭기스칸 후손인 그 우구데이 때하고 이제 그 몽골 조정의 중추 관료가 돼서 이 농경 스타일의 요 통치 방식을 계속 알려주는 거죠. 유명한 일화가 뭐냐면, 우구데이 시대 때에
이제 몽골 귀족들, 그 몽골 통치자들은 이제 금나라 멸망시키고 나서 뭐 몽룡 민족 통치 방식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 황하 일대 다 그냥 쓸어버려가지고 다 초원으로 만들자. 우리 말들 먹이게. 그러니까 거기 있는 농민들 뭐 집들 그냥 싹 다 부셔버리고 다 초원으로 만들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야율초제가 반대를 하죠. 여기 있는 농민들을 조직해가지고 얘네들한테서 세금을 거두면 훨씬 더 큰 이익이 날 텐데 왜 그걸 다 없애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구데이가 맞는 말이다. 라고 해서 거기 뭐 다 쓸어가지고 초원으로 만들지 않고 이제 초보적인 소위 농경식 통치제도 그런 세금 제도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몽골 제국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준 사람이 바로 요 야율초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화를 봤을 때도 몽골이라고 하는 그 제국이 자리를 잡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통치 방식이 이제 섞이는 과정이 있었었고, 그리고 그게 단순히 그냥 몽골족들의 힘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민족의 그 노하우가 점점 교차되고 그다음에 점점 쌓이고 이런 과정들이 몽골 제국 초기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란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존재, 그리고 그들의 역사, 이 역사가 한 200년 정도 됩니다만, 아까 뭐 907년 혹은 916년에 건국해서 1125년에 이제 금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니까 그때의 역사가 몽골 제국에 끼친 좀 먼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유목민족의 역사가 뭐가 이렇게 딱 끊어진다기보다는 어디선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고 제가 궁금한 건 그럼 이후에 이제 몽골에 흡수됐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몽골 제국 어떻게 되나요? 이제 말하자면 백성이 되는 거죠. 뭐 야율초제도 거란인 출신이고, 그래서 몽골 제국의 이제 밑에 거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교과서, 역시 뭐 교과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교과서에 보면 소위 몽골 제국의 4가지 민족의 등급 해가지고 제일 1등이 몽골인이고 2등이 생목인이고 3등이 한인이고 4등이 남인, 이래가지고 이제 4등급으로 이렇게 나누는 모습을 아마 어디선가 책에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거란이는 그러면 어느 단계냐? 요 단계입니다, 요 단계. 거란이 어떻게 한인이냐?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한인이라고 하는 게 한족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전 그 몽골이 멸망시켰던 금나라의 통치를 받았었던 한족, 혹은 뭐 금나라 통치받았던 거란족도 있죠. 그 다음에 여진족도 있죠. 그 다음에 금나라의 통치를 받았었던 바레인도 있어요. 바레인 멸망하고 난 다음에 쫙 또 요 나라나 혹은 금나라의 지배를 받았었던 바레인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고려인들도 단계는 여기에요. 한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속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요 내부 한족, 그 다음에 뭐 거란, 여진, 발해, 뭐 이런 사람들끼리의 뭐 혼혈이랄까요? 이런 게 막 또 섞이는 거죠. 몽골 제국 혹은 원나라 시대 때. 그러면서 이제 원나라가 이제 명나라에 의해서 북쪽으로 다시 이제 쫓겨난 이후에는 이제 요 거란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다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한족화 돼버리는 거죠. 거의. 이제 그런 식으로 되면서 15세기 정도부터는 거의 이제 거란이라고 하는 별도의 그 정체성이 아주 이제 흐릿해져 버리는, 시대가 점점 지나면서 이제 그냥 한족으로 돼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굳이 하나 말씀드리면 생목인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2등급이죠. 말하자면 여기서. 그러면 생목인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요거거든요. 색깔, 눈, 요거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 생목인은 눈에 색깔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눈이 퍼런 뭐 저기 이슬람 쪽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혹시나 그렇게 알고 계셨다면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눈에 색깔이 있다고 해서 생목인이 아니고요. 그냥 요 생목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일컫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뭐 눈이 퍼른 사람이든 눈이 검은 사람이든 하여튼 눈의 색깔이 있든가 없든 간에 몽골인 빼고 한인, 남인 뺀 나머지 사람들을 그냥 다 생목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뭐 눈이 퍼른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저희처럼 눈이 검은 사람도 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동자의 색깔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점, 생목인이 여기 굳이 나왔길래 굳이 사족을 좀 덧붙였습니다. 됐나요? 남인도 그러면. 남인. 제일 꼴찌죠. 남인은 뭐냐면 이제 몽골이 제일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멸망시킨 국가가 남송입니다. 남송. 이 남송의 지배를 받았었던 한인들을 이제 남인이라고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생목인, 한인, 남인의 이 순서가 몽골에 복속한 순서하고 일치해요. 그러면 한인은 여기 이제 뭐 금나라하고 그 다음에 뭐 그 화북 지역에 살았었던 이제 여러 민족들, 서하도 여기 서하는 사실 여기 포함되는구나. 그럼 어쨌든 화북 지역의 한족들, 뭐 거란인, 그 다음에 여진인 다 포함해서 그 다음에 제일 나중에 이제 항복한, 복속한 혹은 정복된 그 남송의 백성들이 가장 꼴찌인 거죠. 그러니까 고려 같은 경우에는 복속한 게 남송보다 빠르거든요. 그리고 금나라보다는 좀 늦죠. 그래서 요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 범주에. 그러니까 그 복속한 순서하고도 좀 일치한다라는 이제 개념을 좀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나중에 이제 고려가 이제 14세기에 고려의 그 이재현이라고 하는 이제 성리학 관료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몽골에게 뭐 상소를 올리면서 제안하는 게 우리 고려인들도 생목인으로 대우를 해달라라는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등급 하나 올려달라 이거죠. 근데 몽골은 그 얘기를 안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이 몽골인들의 어떤 사고 체계 내에서의 그 민족의 구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거를 차별이라고 얘기해요. 민족 차별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분명 차별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었던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학자는 그건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차별이든 구별이든 뭐가 다르냐. 근데 차별은 처음부터 아예 그냥 대우를 다르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고, 구별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그냥 민족 간의 서로 풍습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구분하려고만 했던 거지 차별까지 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약간 이제 그런 좀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거란은 요 한인 요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